결혼식이 한창이던 순간 예식장 문이 쾅 하고 열렸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전 아내 지연과 그 불륜남 태수였다. 양가 부모님, 하객들, 그리고 딸 소은이 보는 앞에서 그들은 소리쳤다. 이 결혼 그냥 진행될 수 없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축복의 자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나는 그 자리에서 차분히 경찰에 신고했다. 그날 세상은 두 사람의 추악한 민낯을 보았고 나는 끝내 무너지지 않았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나는 48살, 이름은 최민석이다. 양재동에서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한다. 매일 새벽 현장으로 나가 자재를 확인하고 늦은 밤까지 견적서를 붙잡고 있는 삶이다. 고단하지만 가족을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다. 9살 아들 소은은 내 하루의 이유였다. 아빠! 하며 달려와 품에 안길 때면 세상의 모든 무게가 잠시 사라졌다. 그 아이의 웃음은 나를 붙잡는 유일한 줄이었다. 아내 지연은 45, 보건소 행정직으로 일했다. 우리는 평범한 부부였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매일 일과 집만 오가며 살았다. 지연이 퇴근이 늦은 날이 잦아지면서 집안일과 아이 돌봄은 자연히 내 몫이 됐다. 오늘도 회식이 잡혀서 좀 늦을 거야. 오늘도 회식이 잡혀서 좀 늦을 거야. 그녀의 말을 믿었다. 맞벌이 부부라면 서로의 일정에 간섭하지 않는 게 신뢰라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작은 균열이 생겼다. 지연은 휴대폰을 볼 때마다 화면을 뒤집었고 내가 다가가면 급히 잠금을 걸었다. 처음엔 별일 아니라 넘겼지만 그런 행동이 잦아질수록 불안이 스며들었다. 병원 일이 있다던 주말마다 외출이 늘었고 친구 모임이란 핑계로 새벽에 들어오는 날도 잦았다. 오늘은 동기 모임이야. 내일은 부서 회식이라 늦을 거야. 나는 그때마다 말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의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 믿었다. 그러던 어느 밤 지연이 샤워실에 들어간 사이였다. 거실 탁자 위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평소라면 손도 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날은 묘한 충동이 스쳤다. 화면을 켜자 알림이 떴다. 오늘 진짜 좋았어. 다음엔 더 오래 보고 싶어. 심장이 요동쳤다. 스스로에게 오해야, 그럴 리 없어라고 되뇌었지만 손은 이미 패턴을 그리고 있었다. 열린 화면엔 낯선 번호와의 대화가 쏟아졌다. 남편은 의무감으로 사는 사람이야. 당신이랑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빨리 정리하고 새 출발하고 싶어. 사이에 사진이 있었다. 한강 야경이 비치는 레지던스, 조명 아래 웃고 있는 두 사람. 그 남자는 지연의 상사였다. 오늘 밤도 기대돼. 지연은 하트를 보냈다. 손이 떨렸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내가 새벽부터 땀 흘리며 버틴 시간에 지연은 다른 남자와 그 시간을 나누고 있었다. 샤워 소리가 멎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곧 그녀가 나올 것 같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생각했다. 증거를 남겨야 한다. 휴대폰을 들고 메시지를 하나씩 찍었다. 손이 떨려도 중요한 내용은 모두 남겼다. 사진, 시간, 대화 모두.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다. 잠시 뒤 욕실 문이 열렸다. 소은 잤어? 응, 조금 전에. 나는 입술을 깨물며 평온한 척했다. 지연은 아무렇지 않게 휴대폰을 집어들고 침실로 들어갔다.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졌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뒤섞였다. 그날 밤 나는 단 한숨도 잘 수 없었다. 같은 공간에 누워있지만 이제 그녀는 전혀 다른 세상 사람이었다. 머릿속이 멈추질 않았다. 지금 바로 따져야 할까?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할까? 소은이는 어떻게 하지? 이혼을 하면 그 아이의 세상은 어디로 가게 될까? 수십 가지 생각이 뒤엉켰다. 단 한 가지 분명했다. 이대로는 끝낼 수 없다는 것. 그녀의 배신을 감정으로 막을 순 없었다. 이제부터는 증거였다. 밤새 천장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나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이건 확신이었다. 진실을 밝혀야 했다. 냉정하게, 법으로.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다. 지연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옷을 입고 나섰다. 짧은 눈맞춤 하나 없이 우리는 침묵했다. 그 조용함 속에 이미 모든 답이 있었다. 점심 무렵 사무실 책상 위에 노트북을 켰다. 검색창에 손이 멈추지 않았다. 불륜 증거 수집, 사설 조사 의뢰, 드라마에서만 보던 문장들이 내 현실이 되어 있었다. 메시지만으로는 부족했다. 법정에서 통할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며칠 동안 수십 통의 전화를 돌렸다. 그중 가장 신뢰가 가는 곳을 선택했다. 상담실에서 마주한 중년 조사관은 내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확보하신 자료로 정황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현장 기록이 필요합니다. 만남의 장소, 시간, 이동 동선까지 남겨야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계약서에 서명할 때 손이 조금 떨렸지만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다. 비용은 적지 않았지만 진실에는 값을 매길 수 없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전화가 걸려왔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사무실로 오시죠.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내려앉았다. 예상했던 결과인데도 막상 현실로 다가오자 숨이 막혔다. 조사실 문이 닫히자 조사관이 노트북을 열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지연이 보건소 근무 중인 오후 2시 한 레지던스 건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 시간 그녀는 병원에 있어야 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메시지 속 이름 태수. 지연의 상사였다. 단정한 옷차림, 세련된 말투. 겉보기엔 평범한 남자였지만 그가 들어간 문이 모든 걸 바꿨다. 2시간 뒤 그들은 함께 나왔다. 서류 속 시간 기록이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고 있었다. 조사관이 조용히 다음 폴더를 열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호텔 출입 기록도 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자 숨이 막혔다. 청담 한복판의 호텔 로비, 두 사람은 나란히 체크인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앞 익숙한 미소, 날짜와 시간 모든 게 명확했다. 그날은 내가 소은이와 함께 있던 토요일이었다. 지연은 친구 결혼식에 간다고 했다. 그날 새벽까지 돌아오지 않았던 이유, 이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다. 탐정은 두꺼운 서류철을 내밀었다. 부인 명의의 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호텔, 레스토랑, 주말과 평일 오후 결제 비율이 높습니다. 한 장, 두 장 넘길수록 가슴이 조여왔다. 그 만남들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다. 일주일에 2~3번, 그 시간 동안 나는 아이의 저녁을 차리고 집을 지키고 있었다. 탐정은 마지막으로 작은 문서를 건넸다. 여기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사진, 영상, 위치 로그까지. 법정에서도 충분히 효력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링크가 적힌 종이를 손에 쥐었을 때 묘한 허무함이 밀려왔다. 결혼 10년의 시간이 몇 개의 파일 이름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모든 문장이 내 지난 삶의 무게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맑았지만 시야는 흐렸다. 현관문을 여니 소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거실에서 블록을 쌓던 아이가 나를 향해 달려왔다. 아빠. 나는 아이를 품에 안았다. 작은 어깨가 내 가슴에 닿는 순간 눈물이 치밀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이제 곧 세상이 뒤집힐 텐데 그 파도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그날 밤 나는 거실에서 기다렸다. 출력한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고 소은은 잠들어 있었고 집은 고요했다. 문이 열렸다. 지연이 평소처럼 들어와 물었다. 오늘 저녁은 뭐 먹을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고 사진을 내밀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이게 뭐야?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짧은 침묵 후 지연이 소리쳤다. 당신 나를 미행했어. 탐정까지 써. 사생활 침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내 안은 이미 고요했다. 사생활. 그 전에 당신이 한 집부터 설명해.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잠시 후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잠깐 정신이 나갔던 거야.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나 그 울음은 진심이 아니었다. 후회가 아니라 들켜버린 공포였다.
나는 그 얼굴을 보며 확신했다. 이건 끝이다. 몇 달 동안 이어진 거짓말과 배신은 더 이상 덮을 수 없었다. 그녀는 나에게 그리고 아이에게도 거짓을 말했다. 그 시간에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녀의 말이 메아리처럼 흘러갔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선택한 거야. 이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지. 나는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다. 위자료 청구와 이혼, 소송 관련 서류였다. 변호사 상담은 이미 끝났어. 당신 상사한테도 함께 소송 걸 거야. 지연의 표정이 바뀌었다. 울던 얼굴이 금세 냉소로 변했다. 그래, 잘 됐네. 나도 질린다. 너 같은 사람. 맨날 일만 하고 재미도 없고 돈도 못 벌면서 뭘 기대했겠어? 순간 머릿속이 텅 비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는 올라오지 않았다. 그 대신 이미 끝난 관계를 확인한 듯한 냉정함만 남았다. 좋아. 그럼 법정에서 보자. 그 말을 남기고 나는 자리를 떴다. 그날 밤 아이 곁에 누워 다짐했다. 이 싸움이 아무리 길고 고통스러워도 소은이만큼은 내가 지킬 것이다.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조용한 상담실, 빽빽한 법률, 서적 냄새 속에서 현실이 또렷해졌다. 변호사는 내가 가져온 증거를 꼼꼼히 살피고 말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우선 상간자 위자료 청구부터 진행하죠. 소송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그 남자의 인적 사항, 만남의 빈도, 금전거래 내역까지 모두 문서로 남겨야 했다. 탐정이 확보한 사진 외에도 통신 기록, 카드 내역, 참고인 진술을 더 모았다. 매일 밤 변호사와 통화하며 서류를 정리했다. 그 과정이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가끔은 내가 남의 인생을 대신 살고 있는 기분이었다. 소장을 접수한 지 한 달 후 첫 재판이 열렸다. 법정 문을 열자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맞은편에는 태수와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사진 속보다 더 비열한 인상이었다. 눈이 마주치자 그는 고개를 돌렸다. 내 변호사가 증거를 하나씩 제출했다. 호텔 출입 기록, 레지던스 방문 사진, 카드 내역, 메시지 로그. 자료가 제시될 때마다 태수의 얼굴이 굳어갔다. 그때 상대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제 의뢰인과 최지연 씨는 진정한 사랑을 나눈 사이입니다. 육체적 관계가 아닌 감정적 교감을 기반으로 한 만남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속이 뒤집혔다. 남의 가정을 짓밟아 놓고 그걸 사랑이라 부른다고? 그러나 나는 참고 있었다. 감정을 드러내면 불리하다는 조언이 떠올랐다. 내 변호사가 냉정히 반박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혼인을 침해한 건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게다가 이 만남은 이례적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관계였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확신했다. 이 싸움은 감정이 아니라 정의의 문제라는 걸. 재판은 여러 차례 이어졌다. 법정에 나갈 때마다 회사를 조기 퇴근해야 했고 그만큼 손해도 컸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상대는 끝까지 감정적 교류라는 말을 되풀이했지만 판사는 오직 증거로 판단했다. 그리고 선고일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그 순간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숨이 깊게 빠져나갔다. 긴 터널 끝에서 마침내 빛을 본 듯했다. 승소였다. 법이 내 편을 들어준 것이다. 상간남의 얼굴은 창백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변호사와 악수를 나눴다. 이제 이혼 소송을 준비하죠.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다. 법원을 나서며 판결문을 꽉 쥐었다. 3천만 원, 액수는 중요하지 않았다. 내 고통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 그게 모든 걸 버티게 만들었다. 이제 더 이상 감정이 아닌 정의의 싸움이었다. 하지만 진짜 전장은 그 다음이었다. 아내와의 이혼. 판결이 나오자 지연은 태도를 바꿨다. 이혼해줄게 하던 사람이 재산 분할과 양육권은 포기 못해 라며 돌변했다. 소은은 내가 키울 거야. 아이에겐 엄마가 필요해. 그 말에 숨이 막혔다. 그동안 누가 도시락을 싸고 숙제를 봐주고 병원에 데려갔는데 가정법원 조정실. 서로 마주 앉은 우리는 남보다 더 낯설었다.
지연은 울며 말했다. 잘못했어요. 그래도 아이는 엄마 곁에 있어야 해요. 조정의원은 중재하려 했지만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재산 분할, 양육권, 면접 교섭권, 양육비, 모든 항목이 팽팽히 맞섰다. 결국 조정은 결렬됐다. 본격적인 이혼 소송으로 넘어갔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각오하셔야 해요. 변호사의 말이 무겁게 들렸다. 그때는 아직 그 싸움이 얼마나 길지 몰랐다. 첫 재판. 아내 측 변호사가 말했다. 원고는 가정에 소홀했습니다. 사업에 몰두해 아내는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가족을 위해 일한 게 죄인가? 그 돈으로 집을 유지하고 아이를 키웠는데. 내 변호사가 반박했다. 원고는 학교 상담과 생활 전반을 책임졌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학부모 상담 기록, 병원 진료표, 육아일지가 증거로 제출됐다. 재판은 한 달에 한 번씩 열렸고 매번 진전은 더뎠다. 지연은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고 그때마다 반박 자료를 새로 준비해야 했다. 때로는 감정이 폭발해 법정이 소란스러워졌다. 냉정을 유지하십시오. 판사의 경고가 울렸지만 내 인생이 걸린 싸움 앞에서 냉정이란 단어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이혼 소송이 본격화되자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오늘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지였다. 현장을 뛰고 견적을 쓰고 고객 전화를 받는 틈틈이 변호사와 통화했다. 밤에는 법원에 낼 자료를 정리했다. 소은의 얼굴을 볼 때마다 생각했다. 이 싸움이 끝나야 비로소 하루가 시작된다고. 지연은 집을 나갔지만 주말마다 면접 교섭권을 핑계로 찾아왔다. 문제는 만날 때마다 다툼이 반복된다는 거였다. 소은이 데리고 나가면 안 돼? 판사 허락 없이는 안 돼. 현관 앞에서 그런 말다툼이 오갈 때면 소은은 방문을 닫고 혼자 울었다. 그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다. 학교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왔다. 요즘 소은이가 자주 멍하니 창밖을 봐요. 혹시 집에 무슨 일 있나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사실을 간단히 설명했다. 선생님은 조용히 말했다. 아이들은 다 느낍니다. 아버님이 곁에서 더 많이 안아주세요. 그날 이후 나는 아이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밤마다 소은은 악몽에 시달렸다. 아빠, 엄마, 식은땀에 젖은 얼굴로 깨어날 때마다 나는 아이를 꼭 안았다.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무서운 건 다 지나갔어. 소은은 흐느끼며 물었다. 엄마는 왜 우리랑 안 살아? 나는 잠시 침묵 끝에 말했다. 엄마는 지금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곧 괜찮아질 거야.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아이를 지키려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재판은 2달에 한 번씩 열렸고 점점 간격이 길어졌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는 기분이었다. 이런 사건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말이 공허하게 들렸다. 그날도 법원복도 벤치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그때 낯선 여자가 내 옆에 조용히 앉았다. 지쳐 보이는 얼굴, 초점 없는 눈빛이 내 과거를 닮아 있었다. 우연히 눈이 마주쳤다. 혹시 이혼 소송 중이세요? 네. 그녀가 힘없이 웃었다. 저도요. 벌써 1년이 넘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이지연, 34. 초등학교 교사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의 남편은 지연의 상사 그 남자였다. 혹시 최지연 씨 아세요? 그녀가 묻자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 사람이 제 아내였습니다. 지연 씨의 눈이 커졌다. 그럼 위자료, 소송 때 그분이 말씀하신 그 남편분이. 네, 맞습니다. 짧은 침묵 후 둘 다 웃었다. 웃음이라기보단 같은 상처를 알아본 사람끼리의 체념에 가까웠다. 우리는 법원 1층 카페로 내려가 커피를 마셨다. 지연 씨가 조용히 말했다. 처음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배신감, 분노, 수치심, 그게 다 한꺼번에 밀려와서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같습니다. 아이가 있어서 더 어렵습니다. 맞아요. 아이들이 제일 불쌍하죠. 어른이 만든 상처를 대신 받으니까요. 그날 우리는 오래 이야기했다. 남들에게는 꺼낼 수 없는 말들이
이상하게 그 사람 앞에서는 쉽게 흘러나왔다. 그 후로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다. 재판날 법원에서 마주치면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근황을 전했고 서로의 무게를 조금씩 나누며 버텼다. 어느 주말 소은과 함께 공원에 나갔을 때였다. 멀리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고개를 돌리니 지연 씨가 서 있었다. 그녀도 산책 중이라고 했다. 안녕하세요. 짧은 인사를 나누고 자연스럽게 함께 걸었다. 소은은 처음엔 낯을 가렸지만 지연 씨가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말에 금세 마음을 열었다. 선생님, 저 그림 그리기 상 받았어요. 정말? 다음엔 아빠한테도 보여줘야겠다. 그녀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했다. 그 말투와 표정이 따뜻했다. 그 순간 나는 내 아이가 웃는 얼굴을 잊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소은의 웃음이 공원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에 마음이 녹아내렸다. 얼마나 오랜만에 듣는 소리였던가. 벤치에 앉아 잠시 대화를 나눴다. 소은은 옆에서 그네를 탔다. 요즘도 잠을 잘 못 주무시죠? 내 물음에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네, 우울증 약을 복용 중이에요. 그래도 민석 씨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그 말에 가슴이 저릿했다. 저도 같습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게 위로가 되더군요. 해가 기울 무렵 우리는 각자의 길로 돌아섰다. 소은이 손을 흔들었다. 선생님, 또 만나요. 지연 씨가 웃으며 답했다. 그래, 소은아, 다음에 꼭 보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가 물었다. 아빠, 그 선생님 좋은 분 같아요. 또 볼 수 있어요? 그래, 기회가 되면 보자.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 힘든 시기에 서로 기대어 설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하고. 그날 밤 소은을 재운 뒤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소은이가 정말 오랜만에 웃었어요. 고맙습니다. 곧 답장이 왔다. 저도 마음이 편했어요. 소은이는 참 따뜻한 아이네요.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법원에서 마주치면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하루를 위로했다. 이 일만 끝나면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그게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다. 이혼 소송이 1년을 넘기자 주변에서는 이제 그만 합의하라는 말이 들려왔다. 그러나 나는 물러설 수 없었다. 아니, 끝까지 가야 해. 이건 내 인생과 아이의 미래가 걸린 문제야. 아내 측은 끊임없이 새 요구를 내놨다. 양육비 인상, 재산 분할 재조정, 면접 교섭권 확대. 매번 재판 때마다 주장이 바뀌었다. 변호사는 말했다. 상대가 시간을 끄는 전략입니다. 지치게 만들어 합의를 유도하려는 거예요. 그럴수록 이를 악물었다. 이겨도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회사의 사정은 점점 나빠졌다. 서류와 재판 준비로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고 매출도 떨어졌다. 생활비는 빠듯했고 변호사 비용은 계속 나갔다. 그럼에도 재판 출석일마다 회사를 닫아야 했다. 소은은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다. 담임 선생님은 전화를 걸어왔다. 요즘 소은이가 점심시간에도 혼자 있어요.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요. 학교 상담을 권유받았다. 상담사는 말했다. 아이의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가정이 안정돼야 회복이 가능해요. 그 말이 마음에 깊게 남았다. 밤마다 아이는 여전히 악몽에 시달렸다. 아빠, 엄마랑 싸우는 꿈 꿨어요. 무서워요. 나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나갈 거야. 그러나 나 자신조차 그 말의 끝을 확신할 수 없었다. 소은아, 미안하다. 아빠가 꼭 해결할게. 그 말을 하며 처음으로 눈을 감았다. 분노보다 깊었던 건 죄책감이었다.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이 순한 아이가 세상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건 지연 씨 덕분이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말들이 있었다. 어느 날 그녀가 조용히 털어놨다. 요즘 정신과 치료받고 있어요. 우울증 약도 먹고 상담도 하는데 밤이 되면 여전히 견디기 힘들어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도 고백했다. 저도 비슷해요. 불면에 분노의 하루가 버겁습니다. 지연 씨가 고개를 숙였다. 가끔은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나는 단호히 말했다. 있죠. 우리가 버티는 건 정당한 결말을 위해서예요. 그들이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우리는 떳떳하게 새 출발을 해야죠. 그녀는 미소 지었다. 맞아요. 혼자였다면 전 이미 무너졌을 거예요.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의 버팀목이 되었다. 공원을 걸으며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의 무게를 덜었다. 소은도 그녀를 따랐다. 선생님,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 있었어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는 걸 느꼈다. 어느 날 지연 씨가 책 한 권을 내밀었다. 선생님이 추천하는 책이야. 재미있을 거야. 소은은 눈을 반짝이며 받아들었다. 그날 밤 아이는 그 책을 읽으며 오랜만에 웃었다. 아빠, 지연 선생님이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다. 그녀가 내게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위로 그 이상의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하지만 내 안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이 감정이 진짜인지 아니면 고통 속에서 피어난 의지인지, 게다가 아직 이혼도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감정을 품는 게 옳은 걸까? 그러던 어느 날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최민석 씨, 다음 달에 최종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심장이 뛰었다. 2년 가까이 이어진 싸움이 드디어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판결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이 밝자 정장을 입고 법원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지연이 있었다. 수없이 마주했던 얼굴이지만 그날의 그녀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 내 아이의 엄마였던 사람, 이제는 서류 속 한 문장으로만 남은 존재였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한다. 양육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피고는 매월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모든 감정이 무너져 내렸다. 2년간의 분노, 수치, 불면, 그리고 고통이 한순간에 녹아내렸다. 법정을 나서는데 지연이 다가왔다. 당신 이겼네. 만족해. 비아냥이 섞인 목소리였다. 나는 담담히 말했다. 이긴 게 아니야. 그냥 끝난 거지. 이제 각자 갈 길 가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 뒷모습을 보며 진짜 끝을 실감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지막 서류에 서명하고 나오며 처음으로 숨이 편하게 쉬어졌다. 2년 가까운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났다. 이제야 비로소 자유였다. 승소도 복수도 아니었다. 이제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진짜 의미였다. 가장 먼저 소은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소은아, 이제 다 끝났어. 앞으로는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휴대폰을 꺼내 오세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세라 씨, 드디어 판결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수화기 너머에서 그녀가 낮게 웃었다. 정말 잘 됐어요. 민석 씨, 고생 많으셨어요. 한 달쯤 지나자 삶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갔다. 회사는 안정을 되찾았고 소은도 다시 예전의 밝은 아이로 돌아가고 있었다. 무엇보다 내 마음속 돌덩이가 내려앉은 듯 가벼워졌다. 법정도 분노도 이제는 과거의 일이었다. 오세라 역시 곧 이혼 판결을 앞두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단단했다. 드디어 끝이 보여요. 저도 민석 씨처럼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우리는 같은 길을 걸어왔다. 무너짐을 함께 보고 그 안에서 버티며 서로를 알아본 사람들이었다. 어느 주말 나는 용기를 냈다. 오세라 씨, 이번 주말 시간 괜찮으세요? 감사의 뜻으로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대답했다. 좋아요. 소은이도 데리고 오세요. 같이 먹어요. 그날 우리는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소은은 오세라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다. 선생님. 그녀는 아이를 꼭 안아 올리며 웃었다. 우리 소은, 학교 생활은 어때? 좋아요. 어제 미술 시간에 칭찬받았어요. 그 맑은 목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식사를 마친 후 공원으로 향했다. 아이의 웃음이 바람에 실려 퍼졌다. 나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오세라 씨,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작에 오세라 씨가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녀는 잠시 놀란 듯 하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이번엔 서두르지 말아요. 서로를 지켜보면서 천천히 후회 없는 선택을 합시다. 그 말에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이제는 단단히 쌓아 올릴 시간만 남았다. 멀리서 소은이 손을 흔들었다. 아빠, 빨리 와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나는 확신했다. 오세라 씨와 있을 때 마음이 편합니다. 소은이도 당신을 좋아하고요. 저는 진심으로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내 손을 잡았다. 저도 그래요. 민석 씨와 소은이랑 함께 있으면 제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에요. 그날부터 우리는 공식적으로 연인이 되었다. 주말마다 셋이 함께 시간을 보냈다. 영화를 보고 놀이공원에 가고 때로는 집에서 요리를 하며 웃었다. 소은은 점점 그녀를 따랐다. 선생님이 우리 집에 자주 왔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우리는 눈을 마주치며 웃었다. 아이의 웃음이 다시 집안을 채웠다. 몇 달 뒤 오세라의 이혼도 확정되었다. 그녀 역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남은 건 새로운 인생이었다. 어느 저녁 세 사람이 식사를 마치던 중 소은이 물었다. 아빠, 선생님이 우리 엄마가 되면 안 돼요?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멈췄다. 나보다 먼저 오세라가 아이를 안았다. 소은아, 선생님도 그랬으면 좋겠어. 아빠랑 너랑 계속 함께 있고 싶거든.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진짜요? 정말이에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나는 확신했다. 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그날 밤 아이를 재운 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오세라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소은도 당신을 엄마로 원합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네, 좋아요. 저도 민석 씨, 그리고 소은이와 함께 행복한 집을 만들고 싶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 성대한 예식보다 조용하고 따뜻한 결혼식을 원했다. 가까운 가족과 친구만 초대해 진심으로 축복받는 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양가 부모님은 웃으며 말했다. 두 사람 다 고생 많았잖아.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라. 그 말 한마디가 지난 세월의 상처를 덮어주는 듯했다. 작은 예식장을 예약했다. 20명 남짓,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었다. 드레스를 고르던 날 오세라가 말했다. 화려한 건 싫어요. 우린 보여주기 위해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새 출발이면 돼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시작이지 과시가 아니었다. 소은은 결혼식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아빠, 나 꽃집 던지는 연습했어요. 그 웃음이 참 고마웠다. 이 아이에게 다시 가정이라는 단어를 되돌려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결혼식 일주일 전 우리는 예식장을 미리 찾아갔다. 햇살이 하얀 벽을 스치고 꽃향기가 은은히 퍼졌다. 민석 씨, 이번엔 진짜 행복을 지켜낼 거예요. 그녀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로 믿고 존중하면서 살아가요. 나는 그 손을 꼭 잡았다. 그럼요. 이제 우린 충분히 아팠잖아요. 이젠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예식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의 별빛 아래에서 지연의 배신, 법정의 시간, 소은의 눈물을 떠올렸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 모든 과거를 조용히 흘려보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소은을 깨우고 정장을 입었다. 거울 속에 나는 긴장돼 있었지만 입가엔 미소가 번졌다. 오늘 나는 다시 인생을 시작한다. 예식장에는 양가 부모님, 형제들, 친구들, 그리고 오세라의 동료 교사들이 자리했다. 모두가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았다. 축하한다. 민석아, 이제는 정말 행복만 하자. 그 축하 속에서 지난 시간의 무게가 서서히 풀려나갔다. 신부 대기실 문이 열렸다. 크림빛 드레스를 입은 오세라는 고요한 아침 햇살처럼 아름다웠다. 민석 씨 떨려요. 저도요.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에요. 이제 진짜로 우리 셋이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소은은 작은 쿠션 위에 반지를 꼭 쥐고 있었다. 아빠, 저 준비됐어요. 그 해맑은 목소리에 웃음이 났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제야 비로소 가정이란 단어가 완성됐다는 걸. 모든 게 순조로웠다. 음악이 흐르고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신랑 최민석 씨와 신부
오세라 씨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그때 뒤쪽 문이 쾅 하고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지연. 그 옆에는 태수가 서 있었다. 둘 다 초췌한 얼굴, 그리고 날선 눈빛. 잠깐만요. 지연의 외침이 예식장을 가르며 터졌다. 순식간에 웅성거림이 번졌다. 사회자는 말을 잃고 하객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녀는 거침없이 앞으로 걸어왔다. 이 결혼 그냥 진행될 수 없어요. 친구가 막아서려 했지만 나는 손으로 제지했다. 흥분하면 지는 것이다. 나는 냉정하게 물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지연이 이를 악물고 소리쳤다. 재산 분할 아직 안 끝났어요. 당신 숨긴 거 있지? 식당 수익 신고 안 했잖아. 터무니없는 말이었다. 모든 건 이미 법적으로 끝났고 판결도 확정된 상태였다. 지연 씨, 모든 건 정리됐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더 크게 외쳤다. 아니야. 나도 양육권 다시 청구할 거야. 내가 엄만데 왜 내가 못 키워? 태수가 곁에서 맞장구 쳤다. 맞아요. 그건 정당한 권리예요. 하객들 사이에서 분노 섞인 웅성거림이 일었다. 이게 뭐야? 미친 거 아니야? 결혼식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그때 오세라의 아버지가 앞으로 나섰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러는 겁니까? 하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다. 이 결혼은 잘못이에요. 저 남자는 아직 나한테 빚이 있어요. 이미 이성을 잃은 목소리였다. 내 뒤에서 소은이 떨며 속삭였다. 아빠. 그 한마디가 내 안의 마지막 끈을 끊었다. 나는 폭력 대신 휴대폰을 꺼냈다. 번호를 눌렀다. 경찰서죠. 결혼식장에서 난동이 있습니다. 전화를 하는 내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 하는 거야? 지금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계십니다. 곧 경찰이 도착할 겁니다. 하객들 몇 명이 휴대폰을 들어 촬영했다. 증거 남겨요. 명예훼손이에요. 지연과 태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곧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 들어와 상황을 파악했다.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나는 짧게 말했다. 전처와 그 불륜 상대가 난입해 협박과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단호했다. 양측은 진정하시고 경찰서로 함께 가시죠. 지연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저는 예식장 안에서는 이러실 수 없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경찰에게 이끌려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지연은 외쳤다. 이건 끝이 아니야. 그러나 그 목소리는 이미 공허했다. 문이 닫히자 예식장의 긴장이 천천히 풀렸다. 하객들은 혼란스러운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다. 사회자가 조심스레 마이크를 잡았다. 예식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아직 얼어 있었다. 오세라는 창백한 얼굴로 내 곁에 섰고 소은은 내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다. 그때 아버지가 앞으로 나섰다.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잠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방금 우리가 본 장면이 우리 아들과 새며느리가 견뎌온 고통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고통은 끝났습니다. 오늘은 시작의 날입니다. 이제 이 아이들에게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엔 단단한 확신이 있었다. 하객들 사이에서 고개가 천천히 끄덕여졌다. 오세라의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맞습니다. 저런 사람들에게 휘둘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될 거예요. 모두 함께 축복해 줍시다. 순간 따뜻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축하합니다. 끝까지 버텨서 정말 대단합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예식장을 채웠다. 나는 오세라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계속해요. 저 사람들 때문에 멈추지 말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우린 끝까지 왔잖아요. 소원을 안아 올렸다. 괜찮아. 이제 무서운 건 다 끝났어.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있을 거야. 아이는 눈물을 닦고 미소 지었다. 선생님, 괜찮아요? 오세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럼 진정한 용기로 다시 일어선 신랑 최민석 씨와 신부
오세라 씨의 결혼식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음악이 다시 흐르고 소은이 작은 쿠션 위에 반지를 들고 입장했다. 그 발걸음은 조금 전보다 훨씬 당당했다. 문이 닫히고 조명이 하얗게 비쳤다. 오세라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다. 그 순간 내 가슴이 뜨겁게 차올랐다. 그녀의 미소는 빛이었고 그 빛은 내 삶의 어둠을 천천히 덮었다. 그녀가 내 앞에 섰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는 사랑과 신뢰, 그리고 이제는 정말 끝났다는 안도와 승리가 있었다. 주례가 입을 열었다. 이 두 사람은 가장 어려운 시간을 함께 견디며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증명했습니다. 이제 서로에게 약속을 나누겠습니다.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저 최민석은 오세라를 제 아내로 맞이하며 약속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내며 소원과 행복한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오세라가 이었다. 저 오세라는 최민석 씨를 제 남편으로 맞이하며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웃으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소은이를 제 아이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소은이 반지를 들고 걸어왔다. 나는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고 오세라도 내 손가락에 반지를 걸었다. 이제 두 분은 한 가족입니다. 주례의 말이 끝나자 우리는 짧게 입맞췄다. 예식장은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다. 부모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웃었고 친구들은 엄지를 들어 올렸다. 그 순간 오랜 세월의 고통이 모두 끝난 듯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복수의 끝은 분노가 아니라 평온이다. 정의는 법정에서 끝났고 행복은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됐다. 피로연이 이어졌다. 사람들은 따뜻한 말로 우리를 축복했다. 이제 행복만 남았네요. 정말 잘 버티셨어요. 오세라는 눈가를 닦으며 말했다. 모두의 응원 덕분이에요. 잔이 부딪히며 웃음이 번졌고 친구는 마이크를 잡았다. 두 분은 진짜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행복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마이크를 들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기치 못한 일도 있었지만 그 덕분에 더 확신이 생겼습니다. 저와 오세라, 그리고 소은, 우린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겁니다. 소은이 내 옆에 와 손을 잡았다. 오세라도 다른 손을 잡았다. 우린 무너지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싸웠고 결국 이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내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이제 우리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갈 겁니다. 이 행복을 끝까지 지켜낼 겁니다. 순간 뜨거운 박수가 터졌다. 오세라는 눈물이 맺힌 채 웃었고 소은은 두 팔을 들어 외쳤다. 야호. 부모님은 다가와 말했다. 이제는 정말 행복해라. 그 말에 지난 세월의 상처가 녹아내리는 듯했다. 예식장을 나선히 꽃가루가 흩날리고 하객들의 환호가 퍼졌다. 행복하세요. 사랑해요.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복수의 끝은 분노가 아니라 바로 이 평화라는 걸. 오늘 진짜 의미의 가정이 완성되었다는 걸. 차에 오르자 소은이 말했다. 아빠,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무서운 일도 있었지만 아빠가 멋있게 해결했어요. 나는 웃었다. 아빠도 소은 덕분에 용기 냈어. 오세라가 덧붙였다. 우리 소은 정말 씩씩했어. 창밖에 서울 야경이 흘렀다. 오늘의 소동은 선물 같았다.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가 얼마나 당당한지를 모두가 보았다. 이제 진짜 끝이었다. 남은 건 새로운 시작뿐이었다. 집에 돌아와 소은을 재운 뒤 오세라가 내 옆에 와 속삭였다. 오늘 정말 긴 하루였죠? 맞아요. 하지만 좋은 하루였어요. 이제 정말 우리 시작이네요. 네, 진짜 시작이에요. 밤하늘의 별빛이 고요히 흘렀다. 지난 고통과 눈물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다. 오세라가 말했다. 오늘 당신이 한 말 진심이죠? 그럼요. 나와 소은, 그리고 당신. 우리 셋의 행복을 끝까지 지켜낼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소은이 뛰어왔다. 아빠, 엄마, 일어나요. 이제 아이는 자연스럽게 오세라를 엄마라 불렀다. 우리는 셋이 함께 웃었다. 평범하지만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다. 식탁에서 오세라가 말했다.
오늘은 우리 셋이서 공원 가요. 그네도 타고 자전거도 타요. 좋아요. 소은의 웃음이 집안을 채웠다. 창밖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마치 우리의 앞날을 축복하듯 빛났다. 나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 어떤 일이 와도 이제 우리는 함께니까요. 그날 한강 위로 아침 햇살이 번져갔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다. 이건 복수의 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첫 장이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있고 진행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